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600명 조금 넘어서 이제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대책의 큰 핵심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강화하고 두 번째는 생애 첫 주택 내 집 마련에 대한 방안들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규제를 해서 이제 많이 팔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집이 없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 골격이고요. 그러면 한번 보면요. 그 2020년 7월 10일 대책을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에서 6.0%까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3주택 이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한해서 1.2에서 6.0% 가격에 따라서 주택 가격, 매매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범위는 이제 중과세율을 6%까지 기본 공제, 개인에게 해주는 6억 공제라든지 아니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시키는 것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단일 과세로 6%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미만에 이제 만약에 단기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면 1년 안에 내가 집을 사서 1년 안에 팔게 된다 하면 예전에는 40%였던 게 지금은 70%로 바뀌었고요. 2년 미만, 1년에서 2년 미만의 세율은 60%로 2021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까지는 팔면은 이제 이전에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70하고 60%는 2021년 6월 1일까지는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그동안 이제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개 집이 있는 사람들은 팔도록 유도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주택은 10% 중과가 됐고요. 3주택은 20% 중과됐던 거를 2주택이 20%, 3주택은 30%로 해서 10%씩 더 중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팔면 그 전의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율도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2주택자일 때 8%까지 했죠. 그리고 3주택자 이상하고 법인은 12%까지 굉장히 많이 취득세율을 인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신탁회사에다가 수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서 종부세 부담 완화가 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원소유자 위탁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종부세 부담 완화되는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원소유자 위탁자로 변경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임대 사업을 등록을 했을 때 예전에 정부가 혜택을 많이 줬었죠. 근데 단기 임대, 4년 임대, 8년 임대가 있었는데 4년 임대는 폐지하고요. 그리고 8년 임대는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만 폐지해요. 그러니까 4년 임대는 무조건 다 폐지, 8년 임대는 아파트 임대만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임대 유형이 8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법이 이제 개정되면 즉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임대사업을 냈던 4년인 사람들은 다 폐지를 시키고
무조건 폐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간만큼은 하겠죠. 밑에 나와 있는데 단기나 아파트 장기 8년 임대 매입하는 거 폐지는 최소 임대 기간 경과하고 즉시 자동 등록을 소멸하겠다, 말소시키겠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폐지하는 단기 4년짜리 등록 임대라든지 아파트 8년짜리 임대가 적법 사업자는 희망시에 본인이 그냥 등록을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 꼭 최대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가 안 되더라도 내가 자진 말소가 허용됩니다. 과태료가 안 내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엄청나게 줬던 혜택들을 이제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다주택을 보유해서 실수요자들을 보호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정부에서는. 자, 그 외에도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같이 도입하겠다. 그리고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이 20%였는데 25%까지 확대하겠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중에서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민영주택 중에서도 공공택지 비율을 조금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15%, 7%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을, 그리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유지하고요.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고,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영주택의 부분도 이제 생애 최초자들이 좀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살 수 있는 혜택을 조금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예전보다 더 낮추고, 그 다음에 분양가 6억 이상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맞벌이 140%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분양가 6억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적용한다 라는 이런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이제 취득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하고요. 그리고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1억 5천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중저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억 5천에서 3억 이하, 수도권은 4억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이내 또는 3개월 내에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 시 소득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1에서 0.5%로 낮춰주겠다. 취득세, 그러니까 사서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면해주고 그리고 많이 낮춰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 대출이 있죠.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인데 여기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팀목 대출하고 디딤돌 대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택도시기금에서 활용하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정책도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서울에 지금 그 근교에 짓고 있는 상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이 원래 기존에 9천 가구였는데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즉 공급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정책 금융 상품도 금리를 인하해서 대출을 좀 더 이제 하는데 좀 더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공급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7월 10일 날 23번째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강화를 하고, 뭐 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이제 한 채만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도
집을 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으로 많이 잡았고,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혜택들을 내놨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 부동산 대책을 23번이나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게 반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동산 대책을 과거 정부를 보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많이 하는 정부일수록 집값이 많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호하는 대책들이 나와서 집이 없는 서민들, 어려운 계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성원에 보답하는 좋은 컨텐츠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